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직전 이것만을 알고 가자 상대연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연대는 지층의 연령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구학 1에서 지층의 연령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을 배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상대연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될 절대연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볼게요. 예시를 들어봅시다.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사람 두 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럼 이제 편의점 주인은 이 A와 B라는 사람의 나이를 무조건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만으로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연령을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A와 B의 나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혹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A와 B의 외형을 보고 나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외형을 봤더니 A는 머리가 백발이에요. 그리고 B는 머리가 검정색이고 파마머리를 했네요. 그리고 A의 피부를 봤더니 굉장히 주름져 있어요. 그리고 B의 피부를 봤더니 여드름이 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A와 B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는데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여요? 맞아요. A가 나이가 더 많아 보이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지질학에서 응용하면 바로 상대연대가 됩니다. 자, 그 상대연대가 뭐냐면요. 이렇게 A와 B의 지금 뭘 봤어요? 외형을 봤죠?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지층. 자, 지금 A와 B 두 사람이 나왔고요. 상대연대는 두 개 이상의 지층이 필요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지층에 이렇게 외형을 관찰해서 그 지층들의 연령을 비교하는 것, 그것을 상대연대라고 합니다. 그 상대연대는요, 두 개 이상의 지층의 연령을 비교하는 것. 자, 이걸 상대연대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A와 B의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되겠죠. 자, 민증을 제시해서 A와 B의 절대적인, 수치적인 연령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증을 통해서 A는 몇 살, B는 몇 살, 이렇게 각각의 연령이 딱딱 나오죠. 자, 지질학에 이걸 적용해 보면요. 지질학에서는요. 이 민증이라고 하는 어떤 지층의 연령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각각의 지층 혹은 한 개의 지층의 연령을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절대연대는요, 각각의 지층, 즉, 한 개의 지층의 연령을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절대연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상대연대는요, 두 개 이상의 지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교해야 되니까 연령을.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지층의 연령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상대연대라고 하고요. 절대연대는요, 절대적으로 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지층, 한 개의 지층이어도 충분합니다. 한 개의 지층의 연령을 이렇게 숫자로 수치적으로 파악하는 절대적인 수치로 파악하는 것을 절대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대연대를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 절대연대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대연대입니다. 상대연대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이상의 지층의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층의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지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층의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지층의 대비를 이용해서 지층의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뜻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좀 파악하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사의 법칙은 한 지역에서, 자, 하나의 지역이에요. 한 지역에서 지층들의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이 지사의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지층의 대비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두 곳 이상의 지역입니다. 자, 두 곳 이상의 지역이에요.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각 지역의 지층들의 연령을 비교한 후에 전체 지역의 지층들의 생성 순서를 나열하는 것. 자, 뭔가 길죠? 자, 이것을 지층의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요. 지상의 법칙은 한 지역, 이거 주목해주고요. 한 지역에 있는 이 지층들의 연령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을 지상의 법칙, 그리고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지층의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이 지층의 대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층의 대비가 굉장히 긴데 이거 잠깐 정리하면요. 자, 두 곳 이상의 지역, 예를 들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A라는 지역의 지층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층이 이렇게 A 지층, B 지층, C 지층이 있습니다. B라는 지역의 지층이요. D 지층, E 지층이 있어요. 그랬을 때 C 지층, D 지층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랬을 때 우선은 이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각 지역의 지층들의 연령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A 지역의 지층 연령 먼저 비교하고요. 그랬더니 A, B, C임을 우리가 파악했고, 자, B 지역의 지층 연령 파악합니다. C, D라는 거 파악했어요. 자, 그 후에 전체 지역의 지층들의 생성 순서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의 지층들의 생성 순서, A와 B 지역에 있는 이 지층들, 5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나열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바로 지층의 대비가 되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지사계 법칙 그리고 지층의 대비의 사용적인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파악하고 가지면 좋겠고, 우리는 이 지사계 법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계 법칙입니다. 지사계 법칙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 한 지역에 있는 지층의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층의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다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지사계 법칙이 있는데, 일단 이 지사계 법칙이 뭐냐? 지층의 역사를 파악하는 학문을 지사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하는 방법이 크게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동일 과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동일 과정의 법칙이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질학적 현상들 있죠? 현재의 지질학적 현상들. 자,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질학적 현상들이 과거에도 동일한 과정과 원리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동일 과정의 법칙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현재 물결 무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파도에 의해서 자, 이런 파도에 의해서, 자, 물결 이렇게 그릴게요. 파도에 의해서 이 아래쪽에 이런 물결 무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과거에도 물결 자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더라? 그렇죠. 파도에 의해서, 해파에 의해서 물결 자국이 만들어졌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이렇게 물결 자국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과거에 뭐가 있었다? 그렇죠. 해파 혹은 파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동일과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일과정의 법칙은 앞으로 나올 나머지 이 5가지의 지사학의 법칙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 동일과정의 법칙이 성립해야지 나머지 이 5가지의 법칙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법칙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수평태적의 법칙입니다. 수평태적의 법칙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수평적으로 태적되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중력에 의해서 차곡차곡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지층이 쌓아 올려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쌓아 올려져다 보니까 지층의 이 경계선 혹은 측리면들이 다 어때요? 수평면과 나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지층들이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다 보니까 수평면과 층리 혹은 수평면과 지층 경계선이 서로 나란하게 나타나는 것을 수평태적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수평태적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 자,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각 변동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습곡이라는 게 있겠죠? 이렇게 습곡점을 받으면 어때요? 지층이 휘게 되죠. 지층이 휘게 되면 더 이상 수평면과 지층 경계선이 나란하지 않게 되겠죠. 자, 따라서 수평태적의 법칙은요,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을 때만 성립을 하게 되고, 만약에 수평태적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지층은 지각 변동을 받아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층이 이렇게 지층의 층리나 지층 경계선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지층은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지금 수평태적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지각 변동을 받았겠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게 수평태적의 법칙이었고요. 세 번째, 지층 누증의 법칙으로 가봅시다. 자, 지층 누증의 법칙은 이 수평태적의 법칙과 비슷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층이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다 보니까요. 자,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성 순서가 1, 2, 3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층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위에 있는 지층일수록 나이가 어떻더라? 나이가 젊은 지층이 나타나고 아래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늙은 지층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 지층 누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자료를 보면요, 여기 1번 지층, 2번 지층이 있죠. 자, 1번 지층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 2번 지층, 그 다음 3번 지층이 쌓입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지층, 가장 늙은 지층은 1번 지층이 되고요. 가장 나이가 젊은 지층은요, 3번 지층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젊은 지층, 아래로 내려갈수록 늙은 지층이 나타난다라는 법칙, 이것을 지층 누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층 누증의 법칙을 통해서 나이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지층 누증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 맞아요. 지층이 역전된 경우. 자, 지층이 역전된 경우에는 이 지층 누증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자, 지층이 역전되는 상황은요, 습곡 작용을 좀 심하게 받을 때, 횡하습곡이라고 하죠. 횡하습곡이 형성될 때 지층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이 막 이런 식으로 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번 지층, 2번 지층, 자, 여기 다시 1번 지층이 반복되는데, 원래는 1번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렇게 2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어때요? 2번이 먼저 만들어지고 1번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2번이 아래에 있고 1번이 위에 있죠. 원래 지층 누증 법칙이 성립하려면 나이가 더 오래된 게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더 젊은 게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층 누증의 법칙을 성립하지 않는 게 되겠고, 지층 누증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층의 역전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층 누증의 법칙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4번 동물근 천이의 법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근 천이의 법칙은 뭐냐면 화석 이용하는 거예요. 화석.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자, 여기 나이가 많은 늙은 지층이라고 해볼게요. 위에는 젊은 지층이라고 해볼게요. 늙은 지층에서는요, 진화 덜 된 화석이 발견이 되고, 젊은 지층에서는 진화된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덜 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진화가 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근 천이의 법칙을 말해요.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삼엽충이 발견되죠. 삼엽충은 고생대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생대 지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발견되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표준 화석이죠. 중생대에 주로 번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층은요, 중생대의 지층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의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삼엽충이 더 먼저 번성을 했으니 이 삼엽충이 포함된 지층이 더 오래되었다라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물군 천위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정합의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부정합 뭐라고 했죠? 부정합.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질구조 학습할 때 좀 다뤘었죠? 부정합은 지층의 관계입니다. 지층의 관계인데 어떤 지층의 관계? 그렇죠. 퇴적이 중단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퇴적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퇴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두 지층의 연령 차이가 100만 년 이상인 두 지층의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지층의 연령차, 그러니까 두 지층의 연령차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부정합을 기준으로, 자, 부정합에서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우선 첫 번째 특징은 연령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정한 면을 경계로 발견되는 화석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화석이 비슷비슷하지 않고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발견되는 화석의 분포가 크게 차이 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퇴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퇴적이 중단되다 보니까 침식작용이 일단 일어난다라는 거죠. 침식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 조각인 기저여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기저여감을 이용해서 지층의 연령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자, 기저여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 아래에 있는 지층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자,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지층이 침식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침식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침식작용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지층의 암석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기저여감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침식작용을 받고 침강에서 다시 퇴적이 이루어지면은 여기 여전히 침식된 면이 존재하고 그 위에 지층이 이렇게 퇴적이 되게 되는데 이 퇴적이 된 지층에 이렇게 기저여감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저여감이 포함된 지층은 기저여감이 포함되지 않은 지층보다 나이가 더 젊은 지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기저여감이 포함된 지층인 경우에는요, 젊습니다. 이거 잘 파악해 주고요. 자, 다음 6번 관입분출 포획의 법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입분출 포획은 모두 마그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서 관입암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마그마의 분출에 의해서 분출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그마가 암석을 이렇게 뚫고 가면서 암석을 미처 녹이지 못한 게 이렇게 포획암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마그마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선 관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입은 암석을 자, 이렇게 암석이 있는데 이 암석을 마그마가 뚫으면서 자, 마그마가 뚫는 것을 일단 관입이라고 합니다. 자, 마그마가 이렇게 지층을 뚫어요. 자, 이것을 관입이라고 하고요. 관입된 이 마그마가 나중에 굳어서 화성암이 되면 얘를 관입암이라고 부릅니다. 관입암의 특징은 주변에 이런 식으로 변성작용대, 그러니까 변성작용을 받은 영역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지층의 변형이 일어난 영역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지층의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분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출은요,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자, 처음에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마그마가 이렇게 지표 밖으로 빠져나오는, 지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분출이라 하고요. 나중에 이 분출된 마그마가 굳으면 분출암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마그마가 식어서 분출암이 되고 분출암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작용을 받게 되면 여기에 침식된 면이 생기고요. 그리고 침식작용에서 이 분출암의 일부가, 이 분출암 조각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여감 형태로 여기 이렇게 남게 되고 그 위에 퇴적층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친 거죠? 그렇죠. 침식작용. 그리고 침강. 그리고 퇴적. 이 퇴적장을 거쳤죠. 퇴적. 그리고 융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 과정에 의해서 나타난 부정합. 부정합 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출함의 특징은요, 주변에 이렇게 변성이 된 영역이 나타나요. 자, 이 변성이 된 영역은 왜 나타났냐면, 이렇게 고온의 마그마가 암석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암석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성된 영역, 변형된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중압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이광과 분출함 특징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관이광은 변형된 부분, 변성 부분이라 할게요. 변성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방이 전부 변성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분출함 같은 경우에는 변성 부분 똑같이 존재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더라? 부정합이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출암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 성립해요. 관입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 성립해요. 하지만 역은 성립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역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역방향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분출암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관입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지층에 화성암의 관입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 지층이 이렇게 깎이면서 여기까지 깎여 볼게요. 지층이 이렇게 깎이고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여기에는 부정합이 있다라는 거죠. 부정합이 있는데 사실 이 암석은 뭐예요? 관입한 관입암이죠. 근데 관입인데도 이렇게 부정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부정합과 변성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분출함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분출함일 경우에는 이렇게 변성 부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부정합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성립을 하지만 그 역방향은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관이방과 분출함을 비교할 때는요. 문항에서 관이방과 분출함을 비교해라 라고 하는 그 선지가 나왔을 때는 문항의 조건을 자세히 보거나 문항에 제시된 자료를 좀 은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관이함인지 분출함인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를 여기서 내리지는 못하고요. 문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서 이 관이방과 분출함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포획 가보도록 할게요. 포획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관이방 혹은 이 분출함에서 분출함을 좀 확대해 볼게요. 분출함을 좀 확대하게 되면 분출함도 어떻게 보면 이 지층을 관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하게 되면 자, 다시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 관입한 영역의 일부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자, 왼쪽에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한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퇴적암이 있죠. 퇴적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그마가 이 퇴적암을 관입할 때
이 퇴적암을 미처 녹이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그마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그마 안에 퇴적암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굳으면 얘가 바로 포획암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포획암은 마그마가 관입할 때 퇴적암을 미처 다 녹이지 못하고 남아있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 암석을 포획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획암을 통해서 암석의 생성서 파악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이 퇴적암이 먼저 퇴적이 되고요. 퇴적암이 먼저 퇴적되고 이 퇴적암 자체가 포획암이죠. 자, 그리고 마그마가 관입해야죠. 그리고 화성암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포획을 한 암석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포획암에서는요, 포획을 한 암석이 포획암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포획암이 포획을 한 암석보다 더 먼저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입, 분출, 포획을 통해서 지층의 연령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지사의 법칙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으로 지층의 대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층의 대비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곳 이상의 지역에서 지층의 연령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지층의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층의 대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암석을 기준으로 층서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층서라고 하면은 지층의 생성 순서를 말합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 그래서 암석을 기준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비교하는 방법인 암석 층서 대비가 있고요. 생물, 그러니까 화석이죠, 화석. 화석을 기준으로 암석의 생성 순서를 비교하는 생물 층서 대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암석 층서 대비부터 가볼게요. 자, 암석 층서 대비는 암석을 기준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비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가 바로 같은 종류의 암석이면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자, 이 대전제를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암석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걸 볼게요. 자, 암석은요. 자, 이렇게 연직 단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지층이 평생 이어나갈 것 같지만 수평적으로 계속 이어봤을 때는요, 수평적으로 암석은요, 이렇게 길게 지층을 늘어뜨려 봤을 때 하나의 지층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빨간색 지층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자, 이 현상을 설교라고 해요. 설교. 그 지층이 갑자기 이렇게 얇아지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수평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 볼 때 지층이 처음에는 빨간색 지층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뭘로 변하냐? 점점 파란색 지층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횡적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자, 이 설기와 횡적점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아무리 같은 종류의 암석이어도 반드시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고 말하기가 두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암석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암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좀 이렇게 먼 지역에서는 같은 종류의 암석이어도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다른 암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 행적점일 때문에. 그래서 암석 층서 대비에서는요, 인접한 두 지역. 자, 어떤 지역이요? 맞아요. 인접한 두 지역에서 지층을 대비합니다. 좀 가까워야 돼요. 좀 가까우면 그래도 같은 종류의 암석일 경우에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고 그나마 좀 가정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아무리 인접한 지역이더라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무리 인접한 지역이더라도 같은 종류의 암석이 무조건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냐? 라고는 말하기가 그래도 확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암석이면 무조건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어 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암석이 필요한데 그러한 암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바로 열쇠층 혹은 건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열쇠층이 바로 지층을 대비할 때 기준이 되는 암석을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같은 종류의 열쇠층 또는 건층이면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암석 층소 대비는 뭐를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 아, 이 열쇠층을 기준으로 지층의 연령을 비교할 수 있구나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좋은 열쇠층이 있습니다. 자, 좋은 열쇠층. 그러니까 지층을 대비하기에 매우 좋은 열쇠층이라는 거죠. 자, 좋은 열쇠층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매우 넓은 지역에서 퇴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솔교나 횡적 점이 현상 때문에 좀 인접한 두 지역에서밖에 대비를 할 수 없는데 좀 넓은 지역에서 퇴적이 된 경우라면 조금 인접하지 않아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열쇠층을 이용해서 충분히 지층의 연령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좋은 열쇠층은요, 퇴적 기간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신생대에 퇴적된 지층, 그리고 중생대에 퇴적된 지층, 자, 고생대에 퇴적된 지층, 성캄브리아 시대에 퇴적된 지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열쇠층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열쇠층은 이렇게 고생대에만 퇴적이 되었고요. 어떤 열쇠층은 무려 중생대와 고생대에 걸쳐서 이렇게 퇴적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열쇠층을 기준으로는 하나, 둘, 세 개의 지층을 모두 비교를 할 수 있고 이 열쇠층에 대해서는요, 두 개의 지층밖에 비교를 할 수 없겠죠. 자, 따라서 지층이 이렇게 얇을수록, 그러니까 퇴적 기간이 매우 짧은, 퇴적이 이렇게 순식간에 될수록 좋은 열쇠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지층의 연령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점들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길 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지층의 암석 층서를 대비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암석 층서 대비, 그러니까 지층의 대비 자체가 1호 개정 이후, 그러니까 2021학년도 이후에는 평가원에서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모든 교과서, 지구와 원 교과서가 6종이죠. 6종의 지구와 원 교과서 모두에서 이 지층의 대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이 지층의 대비가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층의 대비 방법을 철저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시험에서 이 지층의 대비가 출제되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지층의 대비 방법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층의 대비 방법 첫 번째, 우선 한 지역의 지층의 연령을 먼저 비교합니다. 자, 한 지역의 지층의 연령 비교하기. 자, 그래서 A, B, C, D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중에 하나의 지층만 꼽아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 지층을 비교를 합니다. 자, 하나의 지층을 꼽아서 먼저 지층의 연령을 비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령을 어떻게 쓰냐면요, 어차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실제 연령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와 같은 자연수로 쓰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연령이 가장 많은 것을 큰 자연수로, 연령이 적은 것을 작은 자연수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만약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지층의 연령이 적은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지층의 연령이 적기 때문에 1이라고 써주고요. 자, 그리고 아래 갈수록 연령이 많기 때문에 2, 3, 4, 5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정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건층 파악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건층 뭘까요? 자, 건층은 넓은 지역에 퇴적되어야 되고 퇴적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좀 넓은 지역에 퇴적되고 퇴적 기간이 짧을 수 있는 거, 응이암이지 않을까요? 응이암은 화산
재로 이루어진 암석이잖아요. 그래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재가 멀리 분출할 수 있습니다. 화산재가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퇴적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 화산 폭발하는 그 당시 동안만 퇴적이 되기 때문에 퇴적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쇠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밖에도 열쇠층은요, 또 뭐가 있냐면, 자, 응해암층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석탄층도 좋은 열쇠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잘 나오진 않지만 석회암층도 좋은 열쇠층이 될 수 있습니다. 석회암층 같은 경우에는 퇴적 기간이 길 수는 있어요. 근데 넓은 지역에서 퇴적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열쇠층에 포함은 됩니다. 자, 그래서 건층, 응해암인 거 파악했어요. 그러면 응해암에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왜냐? 건층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건층이면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지역의 지층 연령을 이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 다음에 위에는 이제 2 또는 1이 있는데 지금 파란색 지층이 똑같으니까 2, 5고요. 그리고 3 아래에는 4, 5, 6 이렇게 올 수 있는데요. 이 노란색 지층이 4죠. 그러니까 4에 해당하는 지층, 연령이 4에 해당하는 지층. 아래쪽에 파란색은요, 그렇죠. 5에 해당하는 지층이죠. 5에 해당하는 지층. 아래쪽에 이 회색은 6에 해당하는 지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을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지층은요, 3보다 나이가 작은 지층인데, 자, 3 위에 이 2가 있죠. 그래서 2 적고요. 2 위에 이 초록색을 말하는 거죠. 1 적고요. 1 위에 이 회색 지층 0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마이너스 1이라는 연령을 가진 지층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D를 볼게요. D도 마찬가지로 이 3을 기준으로 위에 몇 번 지층이 있어요? 초록색 지층이니까 그렇죠. 1 지층이 있을 거고, 위에 회색 지층, 그렇죠. 0 지층이 있을 거고, 위에 파란 지층, 그렇죠. 마이너스 1 지층이 있을 겁니다. 아래에는 노란색이니까 무슨 지층? 3 다음에 그렇죠. 이 노란 지층이죠. 4라는 지층이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층의 생성순서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층의 생성순서는 6에 해당하는 지층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지층까지 이렇게 숫자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층의 대비죠. 자, 그래서 지층의 대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요, 우선 이렇게 같은 종류의 지층이더라도, 자, 보세요. 자, 같은 종류의 지층이더라도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설교 또는 행적 점유와 같은 현상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사암 자체는 뭐가 안 되더라? 그렇죠. 건층으로는, 열쇠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동일한 종류의 암석인데 지금 연령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기에 생성된 게 아니니까 건층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부정합입니다. 자, 여기로 볼게요. 3 다음에 1이 나오잖아요. 2번 지층 어디 갔어요? 2번 지층. 이거죠, 이거. 2번 지층이 어때요? 탈락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에 부정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렇게 평소에는 잘 파악할 수 없지만 지층의 대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정합이 있다고 했죠. 그 부정합을 맞아요. 준정합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뒤에는 준정합이 나타나네 정도로만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암석 청사 대비해서 좀 파악해 두셔야 될 점이, 암석 청사 대비해서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좀 가지런히 쌓아 올린 지층 있잖아요. 이 지층을 우리는 지질 주상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지층을요, 지질 주상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질 주상도가 뭐냐면, 자, 이건 사실 지구학 2에서 학습한 내용이어서 굳이 자세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이 지질 주상도는 지층의 두께나 지층의 두께, 그리고 생성 순서와 같은 이 정보들을 아래에서 위로 생성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쌓아 올린 그러한 형태의 지질 단면을 지질 주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층을 대비할 때 대부분 이런 지질 주상도의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지질 주상도에서는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생성 순서에 맞게 쌓아 올리기 때문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 혹은 역전되었다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어떤 지층이에요? 젊어지는 지층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은 늙은 지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지층 누주의 원리가 여기서 성립한다는 거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암석층서 대비였어요. 자, 다음으로 생물층서 대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층서 대비는 화석을 기준으로 지층의 생성선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화석인데 특히 어떤 화석을 쓰냐면요. 표준화석을 사용합니다. 자, 표준화석은 우리가 지질시대에서 좀 또 다루게 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표준화석은 그 지질시대에 표준이 되는 화석을 말해요. 자, 그 지질시대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석의 특징이. 그 지질시대 전체를 장악해야 하죠. 그래서 분포 면적, 이 화석의 분포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분포 면적이 매우 넓어요. 매우 넓고요. 자, 그리고 생존 기간 보도록 할게요. 표준화석이잖아요. 그 지질 시대에 해당되는 기간에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지질 시대에 해당되는 기간에만 사니까 생존 기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표준화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표준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수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표준화석 뭐와 닮아 있어요? 뭐와 비슷합니까? 자, 표준화석은 면적이 넓고요.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했어요. 이 열세층의 특징, 좋은 열세층은 뭐라고요? 넓은 지역, 그러니까 분포 면적이 넓고요. 그리고 퇴적 기간이 어때요? 짧다라는 거죠. 다시 표준화석은요, 분포 면적이 넓고요.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뭐와 비슷해요? 맞아요. 열세층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층서 대비해서 바로 표준 화석이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건층의 역할, 열세층의 역할을 대신해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표준 화석이 산출된 지층의 경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이더라도 그 두 지층은 반드시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표준 화석은 이렇게 분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더라도 지층의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선은 표준화석 이렇게 파악해 줍니다. 그리고 표준화석이 들어있는 암석은 반드시 표준화석이 포함된 암석은 반드시 같은 시기에 세속된 거예요. 그래서 1번 지층 그리고 여기 2번 지층이라고 파악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2, 여기 2, 여기 1 이런 식으로 건층 느낌으로 다 파악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층이 더 오래되었는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층선 대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주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사계 법칙과 지층의 대비와 같은 지층을 대비하기 위한 지층을 상대적으로 그 연령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지층의 상대연대에 대해서 잘 학습이 되었는지 문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9학년도 지구학2 대수능 6번 문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상의 법칙을 포함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질 단면과 지층에서 관찰된 태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의 태적층은 각각 해수면이 상승하는 동안과 하강하는 동안에 생성된 것 중 하나이다. 두 지역에서 하강함의 절대 연령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점 우선은 가와나의 태적층이 해수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동안에 태적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지역에서 하강함의 절대 연령 같다라는 거 파악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은 지금 퇴적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퇴적 구조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떤 거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층의 역전 여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적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문항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선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할 때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또는 하강하는 것의 여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퇴적 환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를 보면은 우선 퇴적 구조를 보아한데 지금 역전이 되지 않은 퇴적 구조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퇴적 구조는요, 뭐예요? 뾰족한 게 위에 있는 퇴적 구조. 뭔가 물결 무늬 같죠? 그렇죠. 연흔 인 퇴적 구조고,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은 퇴적물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는 그렇죠. 점이층리죠. 자, 그리고 연흔 점이층리 모두 역전되지 않은 형태의 퇴적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ABC 지층은 역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의 이 화강암을 보니까 화강암 위에 이런 식으로 뭐가 나타나요? 그렇죠. 기저여감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기저여감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 기저여감이 나타날 때 지층의 생성소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기저여감이 나타난 지층은 어때요? 젊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저여감이 나타나는 이 C 지층은요, 화강암보다 젊습니다. 그래서 지층의 생성소 파악해 오면은 먼저 화강암이 만들어졌고, 가에서 화강암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C가 퇴적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으니 지층 누진의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지층이 나중에 퇴적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층의 생소순서 파악해주면 되고요. 자, 나를 봅시다. 나에서도 퇴적 구조 보니까 지금 위에 있는 퇴적 구조는 뭐예요? 건열이죠, 건열. 뾰족하게 이렇게 지층이 갈라진 부분이 나타나니까 건열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여기 가에서도 있죠. 점이층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도 점이층리와 건열이 모두 역전되지 않은 형태의 퇴적 구조를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여기 화강암을 보면 자, 어때요? 이 이가 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포획암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그마가 간입할 때 이 중에서 이라는 퇴적층 중에서 미처 다 녹이지 못한 이의 조각이 이렇게 포획암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포획암은 우리가 아까 했죠. 자, 포획암은 그렇죠. 포획암은 포획을 한 암석보다 나이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나이는요, 이가 이 화강암보다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화강암의 나이는 서로 같으니까 여기 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는 이 중에서 하나 어딘가 포함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요. 자, 선집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뭘 보라 했어요? 그렇죠. 퇴적 환경 보라고 했죠? 자, 가의 퇴적 환경 봤더니 연은에서 점유층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점유층리는 보통 수심이 어때요?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되고 연은은 주로 수심이 얕은 곳에서 형성된다고 했죠. 왜냐면 퇴적물들이 잘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요, 해수면이 어때요? 그렇죠. 상승할 때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는요, 지금 점유층리 수심이 깊은 곳에서 퇴적된 퇴적 구조이고요. 그리고 건열은 어때요? 건조한 환경, 그리고 건조한 육상 환경이죠. 해수면 위로 지층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따라서 깊은 곳에 있다가 해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 해수면이 어때요? 하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선지 가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승하는 경우인가요? 그렇죠. 맞죠. 자, 니은 볼게요. 지층 D는 생성 과정 중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다. 자, 지층 D는 건열입니다. 건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말씀드렸다시피 자, 해수면 위로 지층이 드러났을 때, 건조 환경에 특히 드러났을 때, 지층들이 갈라지면서 형성된 퇴적 구조가 건열이죠. 그래서 생성 과정 중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맞는 선지. 자, 디귿 볼게요. 지층 A에서 E 중 가장 오래된 것은 E이다. 자, A에서 E 중 가장 오래된 것. 자, D의 생성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E가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구학투 7번 문항입니다. 자, 이것은 지층의 대비 중에 암석층서 대비가 포함된 문항이 되겠어요. 암석층서 대비와 관련된 문항들을 찾아봤는데 거의 이 문항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인접한 세 지역 ABC의 지질 주상도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질 주상도가 뭐라고요? 지층의 생성 순서에 맞게 그리고 지층의 두께의 정보를 반영했다라는 거죠. 자, 지층의 두께와 관한 정보 그리고 생성 순서에 관한 정보를 이 지층의 생성 순서에 맞게 아래에서 위로 직사각형 형태로 쌓아 올린 이 구조를 지질 주상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질 주상도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층의 역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지층이 역전이 안 된 지층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는 동일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동일한 시기에 분출된 화산재, 그러니까 퇴적 시기가 매우 짧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암석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건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건층에 해당되는 암석 뭐예요? 화산재가 쌓였다 했으니까 그렇죠. 응해암이 되겠죠. 응해암의 건층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BC 지역의 지층을 대비해 봅시다. 자, 대비의 첫 번째 순서 뭐라고 했죠? 자, 대비의 첫 번째 순서 한 지역의 지층 연령 파악. 한 지역의 지층 연령을 파악하라 했죠. 자, A 지역의 지층 연령을 파악해 봅시다. A, B, C 아무 때나 상관없는데 저는 주로 왼쪽 지역의 지층 연령을 먼저 파악해요. 자, 그랬을 때 연령이 작으면 작은 수의 자연수를, 연령이 많으면 큰 수의 자연수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연령이 가장 작은 게 위쪽 부분이잖아요. 지층 누진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여기 1, 2, 3, 4, 5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건층 파악. 건층 파악해서 이 건층의 나이를 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건층의 나이가 4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 4 써주고 여기 4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은요. 남은 지역의 연령을 파악하면 되겠죠? 남은 지역의 지층 연령 파악. 자, 그럼 남은 지역의 지층의 연령을 파악해보면 여기 4를 기준으로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4를 기준으로 위에 3이 있으니까 3에 해당되는 지층이고 여기는 뭐예요? 4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죠. 5에 해당되는 지층이겠죠. 그리고 아래에는 6, 7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C를 볼게요. C는요. 지금 4 아래에 있는 거 자, 이거 무슨 지층인지 5죠, 5. 자, 5에 해당하는 지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5에 해당하는 지층 아래 6에 해당하는 지층이 있죠. 4 위에는요. 그렇죠. 3에 해당하는 지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함층. 자, 이 이함층이죠. 1에 해당하는 지층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는 뭐가 어떤 지층이 탈락됐어요? 이 2에 해당되는 지층이 탈락됐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준정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와 C의 3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자, A와 C의 3층 뭐예요? 이거죠. 하나는 2에 해당되는 연령, 하나는 6에 해당되는 연령입니다.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어요. 연령이 다르니까 아니겠죠. 자, 니은, 가장 오래된 암석층은 B에 있다. 자, B에 무려 7의 숫자를 가지는, 7의 연령을 가지는 퇴적층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암석층은 B에 있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D급 볼게요. 이 지역에는 화학적 퇴적암이 존재한다. 자, 지금 보면 응이암, 이암, 세일, 사암, 여암 모두 어떤 퇴적암에 해당돼요? 그렇죠.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됩니다. 쇠설성 퇴적암은 화산 분출에 의해서 혹은 암석의 풍화와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이 속성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말하죠. 화학적 퇴적암은 뭐예요? 그렇죠. 침전이나 증발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물이 속성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적 퇴적암에는 석회암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석회암 이런 게 없으니까 화학적 퇴적암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디귿은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8
학년도 지구학투 6월 모의평가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지층의 대비 중에 생물층서 대비와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그림 가는 지질시대 1에서 4에 존재했던 1에서 5인가요? 1에서 5에 존재했던 생물의 화석 A에서 D를 나는 세 지역, 기역, 니은, 디귿의 각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1에서 5는 오래된 지질시대 순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화석을 기준으로 생물 층서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이 A가 들어있으면 A가 포함된 지층은 엄청 오래된 지층이네요. 자, 그러면 이 A가 포함된 지층은 언제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그렇죠. 1의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죠. 1소주고요. 자, 그리고 B, D가 포함된 지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B와 D가 포함된 지층. B와 D가 포함된 지층은 그렇죠. 3에 해당되는 지층이죠. 그래서 여기 3소주고 여기도 3소주고 여기도 3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D에 해당되는 지층은요. D에 해당되는 지층은 보면 3에서 5까지 좀 오랫동안 퇴적이 되었죠. 그래서 D는요. 3에서 5의 시기 동안 퇴적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C, D가 포함되어 있으면요. 여기죠. 여기 아니면 여기 3 또는 4에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아니면 4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4는요. 5보다는 지금 오래돼 있는데 그 위에 자, 5 위에 4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4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이 지층이. 자, 그리고 나 보겠습니다. 나도 D가 지금 3에서 5 동안 퇴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C, D가 있네요. C, D가 있으면은 3에서 4라고 했죠. 3에서 4인데 여기 5가 있을 수 없으니까 얘도 4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여기 C가 있네요. C는요 3에서 4 동안 퇴적되었죠. 자, 3에서 4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지역 디귿도 해볼게요. 자, B 있네요. B는요 2와 3 사이에 퇴적됐네요. 그래서 2에서 3 이렇게 퇴적되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장 오래된 지층은 기억에 분포한다. 자, 가장 오래된 지층 1이죠. 1. 1이 지금 기억에 분포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볼게요. 세 지역 모두 3시대에 생성된 지층이 존재한다. 자, 여기 있죠. 3 있고 여기도 3 있고 3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맞는 선지. 자, 디귿. 지역 니은에서는 5시대에 살았던 D가 산출된다. 자, 지역 니은 볼게요. 니은에서는 자, 5시대에 살았던 D가 산출되나요? 자, 5는 지금 없죠. 5는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있는 D는요. 5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지층이 3에서 4 동안 퇴적되었는데 그보다는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D가 포함된 지층이 5에 형성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5시대에 살았던 D가 산출된다는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상대 연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도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하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